네, 전화위복. 이럴 때 쓰는 말일까요? 성완종 리스트는 4.19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의 악재가 될 것이다라는 예상과 달리 3대 0대 1이라는 놀라운 스코어로 새누리당이 완승을 거뒀습니다. 선거에 여왕하면 박근혜 대통령이었는데 이제는 그 왕좌가 김무성 대표에게로 왔다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선거의 왕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이번 우리 후보자의 승리를 위해서 4,800km를 이렇게 우리 후보자를 업고 달렸는데 오늘은 제가 한번 업어드리겠습니다. 오늘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쁨과 함께 이번 성완종 리스트로 정치권에 뿌리 깊이 박힌 불신과 혐오의 정치를 스스로 없애버리자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승리가 결코 새누리당이 잘해서 얻은 승리가 아니라는 것도 언급하면서 낮은 자세로 임했습니다. 오늘 치르면서 현장을 돌아보니 우리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 불신과 혐오감이 매우 높았습니다. 정치권 모두가 불신을 받는 상황에서 세 곳을 이겼다고 우리 새누리당이 진정한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한번 냉철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국민의 정치 혐오증을 떨쳐낼 수 있을지 여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치는 공멸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승리의 기쁨보다는 솔직히 내년 총선이 더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 새누리당은 초강도의 정치 개혁을 통해서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 평소 호탕한 성격과 무게감으로 무성대장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진짜 무대가 펼쳐진 걸까요? 이번 선거 이후 김무성 대표의 당내 입지가 더욱 탄탄해지면서 당청 관계의 주도권이 김무성 대표 쪽으로 급속하게 쏠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굴곡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난해 7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 지금까지 행보를 돌아보면 롤러코스터를 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작년 말 상하이발 개헌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일 뻔했지만 급히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태를 수습한 적이 있었죠. 또 당협위원장 선출과 여의도 연구원장 선임 문제를 두고 당내 친박계가 김 대표를 겨냥해 비판의 수위를 높이면서 친박과 비박 간의 계파 싸움이 고조될 위기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친박계의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당내 분란을 잠재웠고 재보선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선거 승리에 이어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까지 마무리된다면 김 대표는 명실상부하게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 1위 자리를 누구도 넘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분위기는 침울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하고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축하와 함께 경고합니다. 우리 당이 대표한 것일 뿐 국민이 대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당은 이번 선거 결과에 굴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특히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당이 패한 것이지 국민이 패배한 것은 아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문재인 대표는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면서 끝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지금까지도 차기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그 영향력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면서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인천, 서구, 강화을을 제외하면 모두 야당의 텃밭 선거구였다는 점에서 패배의 충격은 그 어느 때보다 클 겁니다. 더욱이 광주, 서울과 서울 관악을은 1988년 13대 총선 이후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지역구였죠.
자, 텃밭도 지키지 못한 문 대표가 과연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도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대선까지도 내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3대 0대 1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도력이 굉장히 흔들릴 테지만 야당 내부에서도 문재인 당대표를 현재 대신할 수 있는 리더십을 찾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이 흔들리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리더십이라든지 지금 각 계파들 간의 이해 타산을 잘 중재해서 끌어모으는 것이 남아있는 과제이지. 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이 야권의 패배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 야권 분열이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갈래가 찢어지는 상황에서 야권이 분열이 있는 상태였었죠. 있는 상태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와의 심판론 자체가 잘 안 먹히는 거죠. 왜냐 그러면은 문재인 당대표가 해야 될 것은 분열된 야권을 정치력을 발휘해서 한 대 묶고 난 다음에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싸움을 시작하니까 야권에서는 결속이 안 되는 겁니다. 이번 선거를 치르며 문재인 대표는 냉정한 호남 민심을 정면으로 마주했을 겁니다.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권노갑 당 상임고문 박지원 의원의 지원을 이끌어냈지만 바닥 민심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들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호남 출신들 사이에서 언제적 동교동계냐 하는 냉소가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권노갑 고문의 6대4 지분 발언은 오히려 역효과로 호남 민심을 악화시켰습니다. 분명 성완종 리스트는 야권의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새정치연합은 이 기회를 잡지 못하고 오히려 역풍을 맞았습니다. 바로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한 특사 문제였습니다. 오히려 성완종 리스트 폭풍을 맞은 새누리당은 정면 승부라는 방법을 택한 반면 특사 의문에 대한 물음에 문재인 대표는 법무부 소관이라며 자신은 모른다는 식으로 선을 그어 의혹을 더욱 짚혔습니다. 정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야당을 상대로 물귀신 작전이나 펼쳐서는 안 됩니다. 참여를 두고 정쟁을 유발하지 않길 바랍니다. 해임하는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 측을 정치적으로 배려한 사면의 적절성 여부가 이번 사건의 본질이 아닐 것입니다. 나는컨대 참여정부 청와대엔 더러운 돈을 받고 사면을 다룬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취임한 지 이제 3개월이 되어갑니다. 대표 취임 이후 첫 시험대였던 재보궐선거의 참패로 앞으로 문 대표가 넘어야 할 벽은 더 높고 단단해졌습니다. 천정배 전 의원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선거기간 공언했던 것처럼 야권 재편에 나설 경우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야권 재편을 논할 경우에 이에 맞서 문재인 대표가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도 궁금한 대목입니다. 네, 이번 선거로 김무성, 문재인 두 대표의 명함은 확실하게 갈렸습니다. 또 여야의 대표적인 대권자로 꼽히는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떤 승부로 정부의 주도권을 잡아나갈지도 좀 더 계속 지켜봐야 하겠습니다.